피임을 장기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다가 흡연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피임약 플러스 흡연이 됐을 때는 안녕하세요. 대한내조증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고 유튜브 우리 동네 산부인과 우리 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홍혜리입니다. 홍일희 선생님이랑 오늘은 호르몬제와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르몬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호르몬제가 있을까요? 산부인과에서는 사실 그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만병통치약으로 좀 사용이 되는 경향이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부정출혈이 있을 때도 경구 피임약, 생리량이 많을 때도 뭐 경구 피임약을 쓸 때가 많이 있고요. 생리통이 심할 때도 사용하고, 특히 이제 생리전 증후군으로 많이 있죠, 힘들어하시는 있죠. 네. 분들은 이제 배란을 억제해주면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은 사실상 산부인과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약이라고 필수적인 네. 약물이네요. 치료를 위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권 신장, 그러니까 여성들의 권리 신장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한 게 경구 피임약이 아닌가. 왜냐면 임신과 출산을 조정할 수 있게 그쵸. 해주고 월경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힘든 점들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여성의 그런 권리 신장에 있어서는 경구 피임약만한 발명품이 없지 않았나 라는 거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 실제로 여성들한테는 되게 맞아요. 필요한 실제로 제가 약물입니다. 경구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피임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경구 피임약은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고요. 폐경기 호르몬 치료도 사실상 이제 직접적인 여성 호르몬이 있고, 티볼론 같이 이제 이런 조직에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다른 호르몬 제제들도 있고, 특히 요즘은 보조생식술 난임이 좀 있으니까. 인공수정이라던가 시험관하기를 할 때 이제 사용되는 호르몬들, 이렇게 산부인과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파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가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치료 목적으로도 중요하고 삶의 질을 올리는 데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호르몬제 복용이 뇌졸중 위험을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왔을 때 항상 여쭤보는 게, 혹시나 이런 호르몬제 치료를 받았는지, 그렇죠. 이런 피임약을 드셨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중요하죠. 예, 특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뇌졸중 잘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죠. 네, 특히 여자는 덜. 네, 더더욱 네. 안 생기는데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사실은 이제 피임약 드시고 나서 맞아요.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네.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젊고 건강한 여성에서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특히 그쵸. 이제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드문 편이니까. 맞아요. 아예 그냥 기저질환이 맞아요. 위험한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뭐 저희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젊고 건강한 여성에서는 10,000명 중에 5명 정도 생길까 말까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복용을 시작하고 3개월 정도에 그 위험도가 피크를 쳤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기는 하고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위험도는 더 상승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피임을 장기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다가 흡연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피임약 플러스 흡연이 됐을 때는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흡연만으로도 뇌졸중이 2배 올라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서는 만 35세 이상이고 흡연하는 여성은 이제 경구 피임약은 금기다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도 피임약을 처방할 때 환자들에게 반드시 그 여부를 좀 확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뇌졸중 위험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피임약 초창기에 에스트로겐 농도를 엄청 높여놨어요. 네. 50마이크로그램. 호르몬제 중에서 뇌졸중의 위험을 유난히 높이는 건 에스트로겐이죠. 네. 근데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환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씨 몸에서도 나오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임기 여성의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은 대부분 혈관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렇죠. 지방도 피하지방, 뭐 가슴이나 엉덩이 이런 쪽으로 분포를 시키는데,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고 나면 그렇게 에스트로겐이 보호해주던 효과들이 싹 없어지게 되고, 이제 외부에서 투여되는 에스트로겐들은 혈관에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일부 하긴 하지만 또 부정적인 역할을 좀 하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에스트로겐 레벨보다 과하게 들어가는 네. 경우가 사실은 이제 위험을 높이는데 문제를 만들 네. 수가 있죠. 그래서 피임약
약을 저희가 처방을 할 때도 에스트로겐을 먹으면 안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외에 다른 성분, 이제 흔히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호르몬만 사용을 할 때가 있고요. 체외 수정이라던가 뭐 인공 수정, 시험관하기 같은 걸 할 때도 환자가 혈전이 생길 고위험군인지를 봐서 에스트로겐을 사용해야 된다면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아스피린이나 그런 헤파린 같은 네. 약제들을 미리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혈전 예방을 조금 미리미리 네,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늘 문제가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최소한의 용량을 써서 최대한 환자가 에스트로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용량을 찾아서 에스트로겐 농도를 서서히 낮춘 약들이 최근에는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정말 에스트로겐 용량을 많이 50마이크로그램 뭐 이렇게 썼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에스트로겐이 가장 문제가 네. 되는데,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난소에서 만들어지던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던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약간 확장시켜주고 동맥경화가 좀 덜 생기는 방향으로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자연 에스트로겐. 맞습니다. 자연 에스트로겐은. 네. 네. 그래서 항산화 작용, 오히려 당뇨가 덜 생기게 막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경구 에스트로겐을 우리가 먹었을 때는 오히려 염증 반응을 만드는 물질들의 합성을 조금 높인다거나 응고작용을 좀 조장하는 그쵸. 방향으로 가서 약간 피를 좀 끈끈하게 하고 오히려 맞습니다. 혈전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혈전과 관련된 그 과정에 그렇죠.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혈전이 네.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경색이 생기고. 생길 수 근데 있다. 뇌에만 생기는 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또 집중하는 거는 이제 심혈관 질환 네. 같은 데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치료를 시작하고 첫 해하고 이제 둘째 해, 뭐 1, 2년 사이가 이제 제일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스트로겐 농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도는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환자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좀 잘 하는 편이고요.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할 때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연령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피임약에 사용되는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폐경 호르몬 치료에 사용되는 에스트로겐 농도는 더 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농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게 사실은 정확히 왜 그렇게 되는지 저희가 기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되게 다양한 썰이 있죠. 네, 혈관 보호하는 효과가 니네 에스트로겐 이 때문에, 근데 왜 나이 많은 사람은 이걸 먹으면 문제가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일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이론은 타이밍 이론이라고 합니다. 폐경이 되자마자 비교적 젊은 나이, 그러니까 50대 초반, 40대 후반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가 더 그쵸. 많죠. 그런 시기에 저희가 빠르게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건강한 혈관을 조금 지켜줄 수 있는, 동맥경화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게 보호 효과가 어느 정도 있거나, 또는 어떤 논문에서는 혈관이 나빠지게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 라는 결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흔히 만 60세 이후 또는 폐경된 지 10년이 지난 환자들한테는 호르몬 치료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더 얘기를.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맞아요. 있고. 네, 왜 그렇기 그러냐면 때문에. 이미 혈관이 나빠진 상태에서 에스트로겐을 쓰면 에스트로겐은 나쁜 역할만 한다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 이론에 따르면 폐경이 된 직후에 즉각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는 보호 효과 또는 나빠지게 하진 않아. 그냥 유지. 맞아요. 네. 저희의 이제 대세라고 보는 그런 이론이고요. 폐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는 호르몬 치료는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보는 거죠. 치료를 위해서 이제 꼭 복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출혈, 네. 그리고 자궁 근종 이런 것 때문에 막 맞아요. 불편감 있으신 분들은 네. 호르몬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뇌졸중 위험도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좀 더 안전하게 그 약을 좀 투약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자궁 내막에 암이 생길 고위험군 환자에서 뭐 자궁 내에 호르몬 장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임약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피임약을 복용하면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는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피임약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게 살이 찌면 찔수록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는 올라가거든요. 높아지죠. 예. 부정출혈도 많이 생깁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사실 규칙적인 근력 운동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운동은 그냥 뇌졸중에도 좋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기저질환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면 저희 뭐 부정출혈이 있는 분들 중에 만성 간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장 콩팥 질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제 부정출혈이 있거나 무월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조절을 잘 하는 게 좋겠고요. 금연, 백해무익하죠. 예, 그래서 요 금연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하고 에스트로겐하고 더해졌을 때는 아주 그냥 이런 시너지를 미친 듯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번 강조해도 뭐 모자라지 않은 금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자 문진했을 때 위험도가 있으면 저희가 약제 선택을 할 때 조금 주의를 합니다. 농도 이런 걸 네. 조금 체크하시죠. 에스트로겐 농도가 좀 낮은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폐경기 호르몬 치료 중에서 이제 티볼론이라는 약물은 혈전 위험도도 낮고 유방암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나 이제 프로게스테론 같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약물에 비해서 조금 더 위험도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제를 선택할 때 규씨 선생님하고 상의를 잘 하면 또 무조건 이런 혈전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하시고, 그거를 확인하신 이후에 또 주치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네. 내가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호르몬제는 어떤 거가 있는지 결정을 하면서 약을 드시면은 안전하게 치료를 네. 받으실 수 있을 그럼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은 피임약을 뭐 꼭 문제 있는 약처럼 그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